올드모드. 안녕하세요, 올드모트 정원석입니다. 오늘은 엔진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본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 또한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 건데요. 엔진이 아니라 모터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차는 요즘 매우 핫하죠.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소음과 진동도 전혀 없으며 운행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엔진이랑 미션 등 자동차라면 꼭 필요한 부품들이 필요 없어 유지보수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뿐인가요? 엔진의 경우 최대 토크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회전수 이상으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라는 것이 발생하지만 전기 모터는 정지된 상태에서도 최대 토크를 내주는 만큼 최근 슈퍼카 트렌드가 점차 전기차로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배터리는 연료, 모터는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고 저장된 전기가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는 만큼 전류의 양을 조절하여 가속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하죠. 특히 자동차의 무게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위치를 설계 방식에 따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바닥에 깔아 무게중심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좀 더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움직이는 간성을 이용해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바퀴가 구르면서 발생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회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회생 에너지를 더 많이 생성하려면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오면 되는데요. 보통의 전기차들은 브레이크 페달의 깊이에 따라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회생 제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전기차는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만 전기를 사용하고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오히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기차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기차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전기의 가격입니다. 현재는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생산원가 이하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적자를 한국전력에서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 어느 시점이 되면 전기 가격을 높여 결국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의 연료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기차가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발전은 석탄 화력 발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탄으로 발전하려면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 달리는 자동차들이 내뿜는 환경 파괴 물질들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여건상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현 정부 들어와 산의 나무를 없애 늘리는 바람에 지난 장마 때 산사태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이는 더 큰 환경 파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소모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터리는 일정 횟수의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게 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제조사에서 10년씩이나 보증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10년 후에는 폐차 가격인가요? 그리고 보증이라는 말만 믿고 선뜻 구입하기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구입했을 땐 배터리가 쌩쌩해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하지만 그 사용 시간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전압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불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예를 들어 처음에는 500km를 주행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한 2년 후에 400km밖에 주행을 할 수 없다면 이를 불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년 후 절반 수준이라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절대 불량이라고 새 배터리로 갈아주지 않을 거예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80%만 충전한다면 그 배터리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100% 충전을 고집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충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충전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주차를 해야만 하고 아직까지는 충전 시설도 부족합니다. 충전 시설이야 확충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충전 시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배터리의 수명은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전기차죠. 수소전기차는 수소가 산소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기로 자동차를 구동하기 때문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모터로 구동합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비교적 짧고 배터리의 용량도 그다지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과 충전 인프라만 확보된다면 미래 자동차로 이만한 대안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 때문인지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앞다퉈 수소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LG화학도 그렇고 수소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이네요. 이럴 땐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나저나 수소전기차가 산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까지 다 뺏어가는 건 아니겠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아직 저의 은인이 아니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은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은인이 되어주시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몬